안녕하십니까. 한시 감상 시간입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된 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순한 작품 감상이 아니라 한시 중에서도 그 명시를 뽑아가지고 작품 한 구절 한 구절의 뜻과 표현, 기교, 또 그 시인의 사상과 정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작품 속에 그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의 시대상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까지도 고찰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시를 잘 모르시는 초심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자풀이를 먼저 하고 전체 시 감상을 하도록 진행해 보고자 하오니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총 복습, 지난 시간에 한대시까지 그 시대별, 역사별로 쭉 우리가 검토를 해봤고, 그리고 또 작품별로 한대시까지 했죠. 오늘은 그 작품별 위진 남북조 시대 작품별로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서 먼저 위진 시는 건한 시기가 있죠. 이 건한 시기는 조조 3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조는 후한 패국 사람으로 그 황건적의 난을 평정을 해가지고 아주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죠. 삼국지 등장인물로 유명합니다. 품격이 힘차고 굳세며 사언시에 뛰어났습니다. 한말에, 그러니까 한나라 말에 전랑과 인민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정치 사상에 대한 야욕 등이 그 시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 유명한 시가 단가행이 있습니다. 단가행을 우리가 감상을 했었는데 사언체로 되어 있었죠. 잔치절에서 노래하는 어투를 사용해가지고 시인 자신의 그 웅대한 심정과 인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그 시 안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비가 나오는데 조비는 조조의 둘째 아들이죠. 이 사람이 한나라 멸망을 시키고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그랬죠. 이 나라 문제. 그래서 이 건한문단의 영수로서 시가 한 40수 정도 지금도 전해옵니다. 근데 이 시 자체가 좀 통속적이고 민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영가행이 있습니다. 영가행 우리가 살펴봤죠. 원정간 그 군인 혹은 그 나그네가 집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서 이 시가 갖는 의의는 최초 칠언시라 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장당구 시였는데 여기서부터 칠언시가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식도 마찬가지로 조조 아들이고 이 조비의 동생이죠. 이 고시와 악부시에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전기에는 화려한 기공자였지만 후기에는 그 형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불우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건한 시대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시인인데,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침통하고 또 어렸을 때 컸던 그 화려함과 섬세함도 거기 포함되어 있죠. 또 웅장한 거, 그리고 아주 품격이 다양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특히 이 비분강개한 모습, 즉 형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우리가 다뤘던 건 미녀편이었죠. 미녀편은 미인의 자태에 대한 그 보면서 해제불허한 억울한 심정을 그걸 이제 비유해서 거기다 표현을 했죠. 동태를 묘사하는데 아주 치중을 했고, 한나라 위나라 시대의 시의 압권이다 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정시 시기로 가면은 유명한 완적을 들 수가 있죠. 완적은 중림칠연을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고, 술과 검은고로 즐기고 노장 사상에 심취해 있고 은유와 상징적 수법을 써서 현실 부정의 반항적인 노래를 잘 표출해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또 이분은 오원시를 썼죠. 오원시를 인생을 노래하는데 적합한 시형으로 아주 확립을 딱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으로서
영해시가 기 1이 있고 기 12를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영해시 기 1에서는 지식인으로서의 이 고민을 형상화했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꽃자라든가 박과대자라든가 북녘북자 그 어휘들을 운자로 삼아가지고 그걸 이끌어내는 세계가 더욱 소외되고 더욱 외롭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영해시입니다. 82수 중에서 우리가 첫째 수를 했고 그 12번째 시도 우리가 감상을 했었는데 그 시는 새나 짐승에 투영하여 시인 자신의 감회를 표출했던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비유가 시인의 고독감이라든가 소외감이 짙게 느껴지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진시기로 갔죠. 서진시기에서는 유명한 좌사의 영사시를 5편을 영사시를 2편을 했었죠. 그 1과 그 5 이렇게 했죠. 좌사는 원래 가정이 비천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귀인이 됨으로 해서 그쪽 궁궐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죠. 그렇지만은 자신은 이상과 포부가 크지만은 이 사회적인 모순과 정치적 불평등 때문에 등용되지 못하고 야인으로 지내면서 시를 썼는데 아주 호방하고 적극적인 기세의 새로운 품격을 이루었다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좌사의 시를 그때 베껴 쓰느라고 당시에 종이값이 올랐다 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영사시 그 기 1을 보면은 자신의 그 박학 능문한 것을 거기다가 아주 유감없이 발휘를 했죠. 그리고 그 변성구라든가 장소구를 보면은 서생으로 군대 일도 아주 통달한 거, 그리고 자신 호연한 기상과 원대한 포부를 느끼고, 좌면구를 보면은 원대한 포부가 동남쪽에 있는 오국하고 서북쪽 이민족 강호를 평정하겠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호방한 기상을 가지고 쓴 시가 영사시 기 1입니다. 영사시 기 5는 영사시지만은 이것은 어떤 역사를 얘기한 것보다도 자신의 이상과 포부 또 사회적 모순과 정치적인 그 불평을 여기다 같이 쏟아서 표현을 했던, 그래서 실제 영사시라 하지만 영해의 성격이 강한 그런 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북조 시대는 동진 시기하고 원가 시기하고 제양진 시기로 나누는데, 동진 시기에서는 그 도연명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도잠이라고 그러지요. 심양 사람인데 전원 시인이죠. 정절 선생 혹은 오류 선생이라고 세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산문과 시부에 아주 뛰어났고 시풍은 평담 자연한 시풍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육아교육으로 그 치국 재민의 포부를 가졌지만은 암울한 현실과 계급 모순에서 아주 실증을 느낀 뒤로는 노장 사상에 심취를 해가지고 말년에는 전원 생활로 일관했고 당송에 이르러서 오히려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것은 41세 때 평택연령을 그만두고 은관 다음에 지은 시가 모두 5시가 있죠. 기원정거, 기1, 2, 3, 4, 5고가 있죠. 그리고 기걸에서가 있고, 이걸 우리가 전부 감상을 했습니다. 전원 생활에서 그 어떤 자유로운 풍경과 인생의 무상함, 이런 것을, 그리고 그 도연명의 우울하고 복잡한 심사를 여기서 그냥 다 쏟아내는 이런 전원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 원가시로서는, 시기로서는 사령운의 시하고 포조시 2개를 봤죠. 사령운은 그의 그 시도 잘 썼지만 서화를 잘했기 때문에 이보라고 하는 보물이 2개다 하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산수시를 본격으로 개척을 했던 아주 그 산수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조탁과 번잡한 수식으로 해서 오히려 내용이 손상될 정도로 표현을 잘했어요. 우리가 감상했던 등지상루를 보면 아주 사령운의 대표작입니다. 영가태수 부임 당시에 쓴 시였죠. 이 벼슬과 은거를 사이에 두고 아주 고민한 모습이라든가 결국 은거를 결심하고 내려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등지상루에 표현했습니다.
사령운과 비길만삼으로서 포조가 있었지요. 이 원가시기에 두 사람들 남은 사령운과 포조. 포조는 동해 사람인데 이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불우한 것을 비분, 관계했고 또 부패한 사회에 대한 풍자, 그리고 씩씩하고 아주 굳센 필치, 호방한 정서 표현, 청신하고 준일하다는 그런 평을 받았죠. 그에 다만 이 사람은 고학부채를 빌려서 쓴 그 모의시가 뛰어났죠. 특히 그 칠언학부 형식을 성숙 단계까지 접근을 시켰습니다. 그 작품 두 개가 있었죠. 의행론한 기사하고 의행론한 기육을 바로 봤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억압된 그 심사라든가 그 분개한 표정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양진 시대에 사조하고 유신 두 사람을 들 수 있죠. 사조는 그 사령운하고 같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소사라고 합니다. 작은 사령운. 산수시를 개성 발전시켰어요. 사령운이 있었던. 그래서 그 정경 묘사가 아주 세련되고 청신하고 유려하고 음률이 조화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야기난과 이태백의 그 격찬을 받았던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유동전이라는 시인은 시인이 그 친구와 함께 동전이라는 그 유원지에서 논일면서 바라본 경치를 묘사를 잘 했죠. 마지막으로 유시인은 남조 양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위나라로 사신으로 갔다가 양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강제로 장안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망향시를 많이 썼습니다. 초기에는 그 화려한 시를 썼지만 억류 뒤에는 망향의 정 혹은 망국의 비애를 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북조이기 때문에 북조 문학의 영향으로 독특한 품격 그리고 시풍이 좀 간계하고 이러한 시 자신의 그 감정을 아주 핍진하게 표현했던 것으로서 중별 주상서가 그 짧은 두 수로 된 시가 있었죠. 여기 보면은 장안에 억류되어 남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시인의 쓰라린 심정을 표현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다루었던 시를 총 복습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